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지난번에 MCS,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을 소개하면서 명찬 최원장 스타일의 치료 해결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는 했지만 조회수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도 있나? 제목만 보면 여러분에게 너무 낯설기도 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네,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게 MCS, 화학물질 과민증이에요 하면서 뭔가 사연을 소개해보고 싶었는데요. 찾아보니 몇 년 전에 치료를 마무리한 MCS 환자분의 후기가 있길래 영상으로 이분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치료 후기의 주인공은 미술과 의상 디자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젊은 날 유학까지 다녀오셨던 분이고 엄청난 엘리트인데요. 다만 그림을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이분은 여러 종류의 옷감과 페인트, 각종 화학물질, 유기용제, 염료 등의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진단을 해보자면 MCS,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이 맞기는 맞는데요. 화학물질에만 과민하다고 딱 골라서 진단하면 섭섭할 정도로 각종 식재료와 음식 첨가물, 먼지와 꽃가루, 나무에도 다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옷 디자인을 하셔야 하는데 옷감이나 염료에 알러지가 있어서 옷감을 못 만집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물감이나 페인트, 유기용제에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다니며 사진과 동영상 찍는 것을 즐기시지만 각종 나무와 꽃가루에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전자파에도 햇빛에도 알러지가 있어서 외출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너무 알러지가 심하셨습니다. 명찬 한의원에 처음 오시면 명찬 알러지 검사를 할 텐데요. 초진의 78가지 그룹 중에서 72가지 그룹에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알러지가 72개라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72가지 그룹입니다. 야채 과일 종류, 곡물 종류, 꽃가루 종류, 패브릭 종류 이런 식으로 크게 72가지 그룹이요. 알러지가 없이 편하게 먹거나 만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던 건지 제가 검사 결과만 봐도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극강의 환자분들이 더 많이 몰려오셔서 요즘에는 원장님 저도 78개 그룹에 알러지 다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알러지 종류가 다양한 것도 문제인데 각각의 알러지가 강도도 참 강했습니다. 제가 응급 환자분들을 관리하겠다고 저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톡톡 채널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분과의 톡톡은 참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옆에 형광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지나가셨는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톡톡이 오는 거예요. 상황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는데 스치듯이 지나가던 사람이 입은 점퍼의 형광색 염료 때문에 본인에게 알러지 반응이 확 올라올 정도로 알러지가 심했던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삑 하고 이명이 들리면서 현기증과 어지럼증으로 눈앞이 하얗게 안 보이더니 사고가 크게 날 뻔한 거죠. 형광 점퍼는 76번의 패브릭, 57번의 케미컬, 60번의 포름알데히드의 알러지에 해당됩니다. 그냥 옷감만 문제가 아니에요. 발에 크림을 바른 지인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쭉 빠져서 손님 응대도 못하고 오히려 병수발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59번 케미컬, 61번 퍼퓸 알러지입니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무섭다고 연락이 옵니다. 종이를 사러 인사동에 왔는데 인사동 말고는 파는 데가 없는데 입구문이 나무예요. 어떻게 하죠? 밀고 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다른 곳은 건물이 다 고택이네요. 건물 전체가 다 나무예요.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나무 손잡이 달린 부채를 만졌다가 반응이 심해서 혼났어요. 집에 나무 주걱도 못 만져요. 어떤 나무인지 몰라서 더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74번 나무 알러지입니다. 모르는 분이 볼 때는 나무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못 만지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뭘 잘못 만지면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낸 것만 18가지 의료 샘플, 15가지 음식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을 수 있는 항목이 진통제 같은 약물과 음식 몇 가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원래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질환이잖아요.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33종류가 넘었습니다. 살다가 뭐 하나 잘못 만지면 쓰러지고 호흡곤란이 오면 또 병원 검사로는 알아낼 수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 이번에는 뭘 또 잘못 만졌길래 쓰러졌냐 분석하고 알아내야 됩니다. 다시 여러 번 만져보고 매번 쓰러지는 걸 확인하면 그제서야 이것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뭘 잘못 만져서 쓰러졌을 때 앰뷸런스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태양 아래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블로그에 써놨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 말이 과장이 아니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냥 알러지가 심하다라고 표현할 수준이 아니죠. 이분은 자신을 셜록 홈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평생 상영 시간이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알러지라고 하는 악당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신 거죠.
자기가 셜록 홈즈라고 세기의 명탐정이라고 자기 세뇌를 하며 알러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추리를 하면서 버텨오셨습니다. 주변의 각종 물질을 다 하나하나 의심하며 어느 상황에서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지 그 알러지 조합을 계산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시도해봤지만 못 먹는 음식, 먹으면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가는 음식을 다 정리해서 쫙 꿰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은 어떤 종류인지, 그런 물질이 어떤 작용으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본인의 몸을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급성 알러지 반응을 피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버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간의 노력과 고생이 참 안쓰럽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알러지 치료가 다 잘 됐고 진작에 치료를 졸업하셨습니다. 아무리 알러지 종류가 많아도 본인의 몸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치료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치한 한의원에서 이런 다양한 알러지를 검사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 감사하셨습니다. 셜록 홈즈 놀이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만성질환이라서 고칠 수도 없다고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했었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알러지 반응을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감격하셨습니다. 처음에 바이알로 알러지 치료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의 기와 연결되어 있는 인체에 아주 묘한 신비감을 느꼈다고, 그 마법 같은 치료와 그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제 경험상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와 궁합이 잘 맞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치료할 항목이 많아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알러지 여부는 알러지 검사로 확인하고 알러지가 있다고 확인된 것은 피하면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한의원에 나와서 순서대로 한 그룹씩 치료를 하니까 그냥 치료가 잘 됐습니다. 치료받은 바이알들 전부 다 효과가 좋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하나씩 알레르기 그룹을 클리어하는 묘미가 있었죠. 그렇게 많은 알러지 중에서 어떤 바이알이 가장 치료 효과가 좋았냐고 하니까 유성수성 페인트 알러지를 치료한 사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고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뜻깊게 생각하는 내용을 다 적어달라고 했으면 아마 논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알러지가 심하신 분이 인테리어를 한 지 2주밖에 안 된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안방문, 작은 방문, 화장실 문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잠깐 만지자마자 알러지 반응이 바로 올라왔다고 도와달라고 급하게 SOS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바로 전날 유성수성 페인트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 후 25시간이 지나지 않은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청소하러 새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냥 냄새만 맡고도 올라오는 반응이 심각했었는데 알려드린 자가 마사지를 열심히 하셨더니 올라오던 알러지 반응이 바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25시간 후에 방에 들어갔더니 진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잘 살고 계시답니다. 페인트 알러지를 치료하지 못했으면 새 집에 이사를 못 갈 뻔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알러지가 너무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 화학물질 과민증을 제목으로 오늘 영상이 올라오게 된 거죠. 이런 캐릭터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MCS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올라온다고 호소를 하시겠지만 어떤 검사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혈액 검사 등에서 염증 수치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불편한 증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눈에 띄게 검사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화불량, 관절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복통, 땀, 상열감, 저림증, 따끔거림, 감각 이상, 브레인포그, 두통, 발진, 무기력감 등으로 여러분이 증상을 나열할 수 있는데 내시경 해봐도 위도 장도 깨끗하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폐도, 뇌도, 관절도 깨끗할 겁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면역글로불린, IgG, IgE 등의 혈액 검사에서 실제 나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는데 환자분의 불편함을 계속 호소한다면 의사들은 그냥 신경정신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MCS,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웬만한 병원들을 다 돌아서 옵니다. 대학병원의 정규 알러지 내과부터 유명한 기능의학 병의원, 그리고 또 유명한 한의원들까지, 심지어는 유명한 약사님들의 약국이나 잘 알려진 영양제 회사의 해독 프로그램, 인터넷 유명 카페의 해독 식단, 영양제까지 다 경험해보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초진 때 오시면 일단 모든 영양제와 양약, 한약부터 다 스톱해야 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없어요. 검사하면 99%는 다 안 맞다고 나오거든요. MCS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먹어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법이죠. 사실 이것은 알러지를 기반으로 한 질환의 모든 환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러지로 인한 간경화, 알러지로 인한 악성 종양, 알러지로 인한 자가 면역질환, 칸디다 등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양제나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꼭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을 해봐야 미련이 없죠.
그래서 다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오십니다만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플러스 건강법에 미쳐 있습니다. 이제 다 덜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면역계는 과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점점 심해지고 알러지가 있는 항목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요. 알러지를 멈춰줄 수 있는 영양제나 약이나 식단 같은 건 없습니다.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먹지 말라고 하죠. 안 맞는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알러지 클리닉의 기본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매번 명쾌한 한의원에 와야 되냐고요? 빠르게 되는 길은 없냐고요? 약으로는 안 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게요. 하나하나 한 항목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삭제하는 것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MCS 환자들의 경우 뇌와 신경 면역계가 오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하나의 화학물질 과민이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모든 물질들로 오류가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기본 영양소 물질부터 알러지를 제거해 나가는 수고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왕도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통증, 호흡곤란, 소화불량, 이명, 브레인포그, 목이 조이는 느낌, 무력감, 불면증, 우울감, 불안감이 드는 증상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껴 응급실에 갔다 해도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그 원인에 대한 과민 반응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대증요법도 답이 아니고 피하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누릴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 산으로 들어가서 사세요라고 말했던 MCS 전문가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으신 한 환자분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치료하면 되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